네, 수험생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대입 정시 지원의 어떤 고려할 사항들, 부분들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은 수시 일정이죠. 수능 성적 통지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 합격 발표들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시 등록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수시 등록 기간에 또 이제 추가 또는 우리가 원래 정식 용어는 충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충원 합격인데 그 충원 합격 기간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 마감 이제 등록까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시 모집 일정 다음 화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원서 접수가 1월 7일부터 11일까지 3일 이상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형 기간, 이 전형 기간은 이제 뽑는 기간이에요. 아니 나는 수능 성적만 내면 되는데 전형 기간이 왜 이렇게 길지? 그렇죠. 실기 또 실적 전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기 운영 기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대학이 날짜들을 이렇게 길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정량적인 숫자, 즉 수능 성적만으로 해서 이렇게 또 학생부 성적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발표할 수 있는 대학들은 좀 미리 발표하는 경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그 전에 당겨지는 대학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최종은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까지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기간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명절들도 끼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전화 꼭 잘 받고, 받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이, 그렇죠. 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21시까지. 근데 홈페이지 발표가 그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20에서 21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전부터도 통보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전화 꼭 잘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또 정시에서도 또 불운이 겹쳐서 또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추가 모집 기간이 있죠. 그래서 2월 22일부터 27일까지의 추가 모집 기간이고요. 이 기간에서는 대학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추가 모집 대학들이 이제 선발하는 대학들이 인원들을 발표를 합니다. 일단 대기업에서도 전체 공지에서 띄우기도 하지만 다른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또 자주 또 대학별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감일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이렇게 상황이고요. 그래서 18시까지 마감하는 대학 또는 16시, 17시 다 다르죠. 심지어 24시, 12시에 이렇게 마감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모집 요강 꼭 확인해서 정시 관련된 내용을 봐가지고 실제 마감 시간들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8시, 1월 11일 월요일 18시에 또 지금 수도권 대학이지만 또 여기 선문대에서 또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선문대는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아마 뒤에 PT에도 그 부분은 언급해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집 인원입니다. 네. 초등교육 쪽이죠. 그래서 초등교육은 전년도보다는 이제 14명 정도가 이렇게 증가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하고 한국교원대만 가군에서 선발하고 제주대와 각 교대들은 모두 나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실제 제주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다군에서 이제 나군으로 이렇게 바뀐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군별 상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올해 이제 교원대가 가군으로 왔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예전에 이제 한 몸에 아이들이 많이 한 몸의 사랑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분리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교대 상황에서는 지금 조금 어려움까지는 아닌데 이제 어떤 경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경쟁률의 하락폭이 최근 2년 내에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이 갖는 의미는 그쵸. 학령 인구의 감소, 그쵸.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교원 수의 선발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 초등교육 쪽에서의 경쟁률은 뭐 2대1 전후에 이렇게 경쟁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또 어떤 회사나 또 이런 직업 쪽에서의 어떤 경쟁력보다는 분명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이 또 많이 선호하는 여전히 직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는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근데 뭐 3개 영역, 4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들 많습니다.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히려 2개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 제가 성적을 잘 보려고 늘 꾸준하게 잘했는데 올해 성적에서는 딱 2개가 예전 성적이 나오고 나머지는 또 안 나왔어요. 뭐 하는 친구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개나 4개의 대학은 대다수의 대학이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우리는 2개만 또 잘 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 대학들의 면면들은 자신의 성적을 또 갖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비고란에 보면 한국사 탐구 대체다, 뭐 수학 가형의 가중치 이렇게 있을 때는 성적선에 분명히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기존 어떤 배치 상황에서의 점수보다는 조금은 높게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또 대학 자연계열 쪽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대학의 면면들 이렇게 보면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죠. 예, 그 의미는 아시나요? 즉 4개 영역의 성적을 쓸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 2개만 갖고 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가로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안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가로입니다. 근데 아래에서 두 번째 이제 한국산업기술대 이렇게 보면 수능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수학 가나에 60이라고 찍혀 있죠. 예, 그리고 나머지가 45로 해서 가로가 쳐져 있는데, 그러면 수학은 무조건 60% 반영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한 개를 40%로 반영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점이나 또 대체에 대한 우측에 비고에 있는 정보들은 잘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탐구 영역을 한 과목만 또 반영하는 대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탐구를 2과목을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대학들이 또, 뭐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상위권, 또 중상위권 이런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또, 아이들이 또 원하는 이제 학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로를 이렇게 설정한다라고 할 때 이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 상당히 매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잘한 성적, 탐구 중에서 한 과목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이제 과탐을 아예 지정한 대학이 있습니다. 네, 이건 자연계열 쪽 그 대학에 과탐을 아예 지정해서 과탐을 본 학생들만 선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아래에 사탐, 과탐으로 되어 있는 건 사탐으로 지원을 하든 과탐으로 지원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대학들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집 주변에, 그렇죠? 지역에 또 대학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신이 또 생각했던 대학들, 또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또 대학이라고 할 경우에 우선시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원하는 거를. 그래서 그런 대학들을 먼저 체크해 놓고서 다시 한번 그 대학의 면면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영역별 가산점 부여 대학입니다. 예. 그래서 수학 가형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죠. 그래서 가산점의 비율이 높은 대학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가산점은 100분위 1을 가산점으로 주는 대학 또는 표준 점수로 가산점을 주는 대학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마지막 3부 시간에는 조금은 지원 전략 쪽이라서 거기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거고, 여기서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떤 로드맵 정도를 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5에서 10% 정도까지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요. 뭐 100분위에서는 10%는 큰 의미는 없지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서 10%는 매우 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00분위는 그쵸, 뭐 0에서 100까지 사이의 점수잖아요. 하지만 표준 점수는 뭐 이론상은 0에서 200까지의 점수거든요. 모수 자체가 기본적인 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비율을 10% 적용했을 때 당연히 표준 점수에서의 폭이 더 크죠. 그래서 100분위는 한 15% 정도 전후로 했을 때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표점은 10% 정도만 돼도 도움이 충분히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8%다, 5%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동점대에서 분명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점을 받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점수를 좀 살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땐 또 적극적으로 그 대학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영역들은 좀 안 나왔는데 내 동점대하고 비교할 때, 그렇죠? 동점대 비교하는 것도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동점대 아이들하고 비교할 때 내가 가형에 점수가 높다, 확실히 높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잘 살려야 되는 전략이 되고, 이 비율들을 참조해서 그 대학들을 여러분들이 선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탐의 가중치를 또 이렇게 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과탐의 가중치는 크게 주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대학들을 보게 되면 특정 학과에 대해서 또 특정 계열에 대해서 20%, 15%, 13% 이렇게 가중치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대학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런 학과, 그 학부에는 그쵸, 사탐 쪽 사탐을 보는 아이들보다는 설사 수학 나형을 했더라도 과탐을
신청한 아이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충분히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사탐 쪽에서 나영과 사탐을 한 인문계열을 또 희망했었던 그 학생들이 자연계열 또 학과를 교차 지원하려고 할 때는 이런 대학을 그렇죠 제외하고서 또 지원하는 전략을 짜면 그것 또한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또 처음 보시죠? 국어나 윤리 과목에 또 이렇게 해서 가중치를 또 주고 있는 학교도 극소수지만 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또 맞는 상황이 되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수학 나영 응시자가 지원 가능한 서울권 대학입니다. 네. 그래서 나영에 응시한 학생들이 그렇죠? 서울권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이제 자연계열 쪽이겠죠. 나영에 학생들이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가산점 부분을 보면 가영에 이렇게 가산점들이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100분 이하 표준 점수에서 그 비율이 갖는 의미를 한번 짚어드렸죠? 그거에 맞게 좀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나영에서 이제 실제 교차 지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탐 쪽에서의 응시 학생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연계 이제 수학, 과탐에서의 응시 학생보다는 나영에서의 사탐의 응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수학 나영 응시자가 지원 가능한 경기나 인천 또 쪽에 이제 또 대학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럼 우리 지역의 상황은 왜 얘기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지역에서는 국립대 그래서 나영에서 교차 지원 가능한 학과가 좀 나눠져 있고요. 가영으로만 지정한 학과들이 극히 일부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방 어떤 거점 국립대에서는요. 그리고 그 지역 대학들은 대다수의 대학들이 가나영에 대해서 많이 풀려 있습니다. 특정 학과 또는 의치한 쪽에 이렇게 국한하지 않는 이상은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조금 오픈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 수도권 쪽에서는 그 부분들이 좀 어떻게 할까요?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히려 풀어놓은 나영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생부 반영대학입니다. 물론 이 반영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정시가, 그쵸? 수학적으로 계산한 산출된 식에 의해서, 그리고 항상 해마다 보면 그 동점대에서 아이들이 많이 몰리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볼 때 이 학생부가 분명히 그 동점대에서의 또 순위를 결정하는데 역할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정시 또 지원을 하더라도 여기서도 수시처럼 또 예비번호 같은 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 예비번호의 또 당락이 학생부에 의해서는 또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대학의 학생부 평균 등급 정도는 또 물어봐서 자신하고 큰 유불리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소신 지원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내신이 또 나한테 내 성적이 오히려 더 좋다. 근데 학생들이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이제 수시에서 조금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내 내신에 대한 불안감, 내 내신은 안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을 수 있는데 정시는 기본적으로 또 재수생의 비율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성적들이 좋은 아이들이 이렇게 보다 좋은 아이들은 또 수시에 또 많이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내신이 뭐 약하다. 상대적으로 밀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대학들을 관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내신 때 알아보면 크게 차이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반영 비율 이렇게 나타나 있고 오히려 미반영 대학이 훨씬 많은 상황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황에서 이제 모집군별 학생부 반영 대학 그래서 가군, 관하군, 나군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의 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보면 학생부를 폐지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건국대나 이제 동국대 쪽에서도 학생부를 반영을 했었는데 실제 올해는 반영 비율이 빵이라고 이렇게 다 돼 있죠. 폐지를 한 상황들을 볼 수 있고요. 서울권에서는 이제 한양대만 나군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고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의 주요 대학에서는 학생부 반영이 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고려할 사항은 수시 2월 인원이죠. 그래서 정시에서의 어떤 희망의 빛이라고나 할까요? 정시 지원을 할 때 의외로 생각지 않았던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여기 주요 대학들 3개년 수시 2월 인원이 해마다 이렇게 1000명대 이상이 들어오는 부분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2월 인원이 전년도에 상위 모집 단위들, 2월 인원이 많았던 모집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2월 인원이 뭐 몇십 명씩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가 티끌 모아 태산.
그쵸? 무슨 얘기죠? 한 명 한 명씩 하면 이렇게 모이니까 전체 인원들이 1000명 단위 또 2000명 단위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원을 할 때 전년도보다는 모집 인원 자체가 훨씬 많아졌다라고 그랬을 땐 그렇죠. 그런 개연성은 있죠. 성적이 조금은 넓게 잡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2월 인원에 대한 최종 안내가 현재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수시에 그쵸? 최종 등록이 아직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원서 접수하기 2, 3일 전에 이제 오픈돼서 탑재가 되니까 그 이전에 이제 상담한 부분에서 수시 2월 인원이 확 또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지원할 때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2월 인원, 그리고 해마다의 상황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수시 2월 인원을 갖고서 특정 지어가지고, 전년도에 이만큼 늘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늘어날 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대학들이 최종 마지막 등록, 마감 발표할 때에 그리고 충원하는 그 전화, 연락을 하잖아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해마다 이런 인원들이 발생을 한다. 올해도 대학의 충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수능 최저의 충족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이 2월 인원에 영향을 줄 겁니다. 다음에 이제 3년간의 이제 지역별 어떤 그룹별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정보, 이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한 거예요. 전년 대비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런 떨어지는 부분이 그쵸, 학력 인구의 감소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의 응시 인원 자체가 줄었잖아요. 그쵸? 그 줄어드는 부분이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올해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쵸?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또 최초 도입. 하지만 수능의 평가는 또 이전에 선배들의 또 체제를 이렇게 또 하게 됐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또 코로나까지의 상황이 덮쳐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경쟁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적이나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학생 수가 줄어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형적 성적 부분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뭐 추측이지만 그것도 분명히 추정의 의미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좀 생각도 하고 좀 자신감을 갖고 정시 지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 상위 모집 단위의 지원 참고점 표본 입결의 성적을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좀 경쟁률을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맨 앞에 뭐 동일대학 계열 내 경쟁률 순위가 그렇게 되지만 교육청 지원 참고점, 이건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참고점들입니다. 그 순위를 보게 되면 똑같이 맞지 않죠. 그리고 대기업의 표본 입결, 이건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순위가 또 역시 경쟁률에 따라서 맞춰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경쟁률이 높은 대학이 꼭 성적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추가적인 부분에 어떻게 경쟁률을 좀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경쟁률 순위대로 꼭 점수대가 형성되는 건 아니구나. 왜냐하면 정시도 이제 충원 합격들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변수들은 또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별 3년간 경쟁률에 이렇게 비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경쟁률이 이제 3년 동안 유사했던 대학들은 그쵸, 전년도 입결에서의 어떤 추정치가 되지만 우측에 이렇게 들쭉날쭉한 대학들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오히려 들쭉날쭉했던 대학들은 그쵸, 자기의 소신껏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경쟁률이 해마다 좀 비슷했었던 대학이나 학과 같은 경우는 그쵸, 그 입결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올해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 저도 장담은 못하죠. 하지만 어떤 경향성인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주요 대학 15개 대학인데 마감 직전 지원율이 44%다, 평균. 그 얘기는 뭘까요? 끝까지 자신의 점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지원. 왜냐면 이게 수시하고 좀 다른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지원하게 되는 학과가 어느 정도, 그쵸,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학생부에 이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시 같은 경우는 뭐만 갖고 있죠? 그쵸, 성적 숫자만 딱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 지원할 때 그쵸, 끝까지 마감 경쟁률까지 보고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추정은 힘들지만 최종적으로 마감 직전에 지원율 보고서 그 지원율이 높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전년도 입결에서 다 눈치를 좀 보고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죠. 근데 마감 직전 지원율이 떨어지는 이런 학과들은 그렇죠. 전년도 입결에 그래도 부합하게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성적이 떨어질 개연성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보는 선생님이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지만요. 자, 이런 상황들 그래서 평균 44% 정도가 된다. 상당히 높은 거죠. 뭐 절반 정도가 나중에 마감날 그리고 마감 시간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정시 환경 또는 이제 고려 사항들 이렇게 봤죠. 최종적으로 정시 지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해석해야 될 부분들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 봬요.